What a play! What a goal!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NHL은 계속되었고 몇 가지 경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할 경기는 오늘 경기는 아니고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드먼턴 그리고 이제 맥데이빗 팬들이 많으신데 좀 뭐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맥데이빗 선수가 3경기 경기 출장을 받았습니다. 3경기 경기 출장을 받았고 밴쿠버와의 경기에서 코너 갈란드 선수와의 이제 몸싸움에서 크로스 체킹을 좀 세게 날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서스펜션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지금 이 맥데이빗 선수가 중앙에 있는 9번 갈란드 선수에게 이제 크로스 체킹을 날리는 장면이었어요. 뭐 이제 에드먼턴 팬들이나 뭐 맥데이빗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맥데이빗이랑 갈란드가 저기서 이제 몸싸움이 들어갔죠. 여기서 맥데이빗이 뭐 살짝 뭐 이렇게 좀 주먹도 좀 날리면서 서로 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이 상황이 엠티넷 상황, 그러니까 에드먼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이제 밴쿠버 입장에서는 맥데이빗이나 드라이사이트를 어떻게든 묶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갈란드 선수가 이제 하다 보니까 맥데이빗 선수랑 이제 매치업이 돼서 이 중앙에서 이제 몸싸움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한 2번, 3번 정도의 홀딩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맥데이빗 선수도 좀 홀딩이 있었지만 갈란드 선수는 그거보다 한두 번 더 이제 세게 잡으면서 아예 맥데이빗 선수를 못 움직이게 해버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사실은 심판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몸싸움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이게 2번, 3번, 4번 이렇게 심하게 잡아버리면은 홀딩, 인터피어런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심판들이 뭐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맥데이빗 선수가 크로스 체킹을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라이브로 보고 적어도 한 경기 이상은 서스펜션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NHL 리그에서 제일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머리 관련 반칙이나 그런 부상들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뭐 어느 리그를 떠나서라도 이제 뇌진탕 이런 쪽은 단순히 뇌진탕이 아니라 나중에 뭐 크게 이제 후유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들도 나오고, NHL에도 뭐 이제 몇 가지 소송도 있었고 그거를 뭐 제대로 관리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NHL만큼은 이제 머리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맥데이빗 선수가 이 전 경기들에서도 이제 미네소타의 조한슨 선수를 약간 엘보잉 하면서 이제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그냥 넘어갔어요. 딱히 없이.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크로스 체킹이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한 경기 이상, 왜냐면 이제 맥데이빗은 또 이제 약간 슈퍼스타의 패스, 프리패스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원래는 2경기, 3경기 받는 게 맞지만 이제 맥데이빗이고 맥데이빗 선수가 그렇게 막 더티한 플레이를 많이 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커리어에서, 그래서 적어도 한 경기는 받겠구나 했지만 맥데이빗 선수랑 이제 이 장면 이후로 이제 타일러 마이어 선수랑도 이제 몸빵이 있으면서 마이어 선수도 3경기에 서스펜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먼턴 입장에서는 뭐 좀 화가 날 수도 있죠.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 페널티를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심판 잘못이거든요. 사실 갈란드 선수의 잘못은 아니에요. 갈란드 선수는 반칙을 한 거고 그거를 심판이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홀딩을 세게 했는데 안 불렸다고 해서 맥데이빗 선수가 크로스 체킹을 머리 쪽으로 날리는 거는 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세 경기가 저는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크로스 체킹 절대 안 된다. 머리에다가 크로스 체킹은 진짜 더 안 되거든요. 경기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이스티킹 페널티도 의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뭐 트리핑이나 인터피어런스 뭐 이런 것들은 퍽을 가진 선수를 내가 어떻게든 방해하겠다 라는 의도가 있으면 페널티가 부르지만 사실 뭐 어쩌다가 움직이다가 의도치 않게 뭐 트래핑을 건다거나 이러면 페널티를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하이스틱 같은 경우는 그냥 하다가 나도 모르게 스틱 올라가서 상대방 머리 쳐도 뭐 여지가 없습니다. 머리에 관련된 것들은 NHL에서 절대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 헤드 크로스 체킹은 무조건 이제 경기 출장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페널티였고 그래서 3경기를 받았고 이제 히스토리 보니까 맥데이비 선수가 한 번 서스펜션을 받은 적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째 이제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3경기 맥데이비 선수는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경기가 못 나오니까 제가 스케줄을 한번 보니까 다음 경기가 당장 이제 내일이겠죠? 워싱턴과의 홈 경기, 3경기가 다 홈 경기예요. 또 공교롭게도 밴쿠버가 와요. 네, 갈란드 선수에 대한 엄청난 야유가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에서. 어쨌든 워싱턴 지금 리그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팀인데 맥데이빗이 빠지고 밴쿠버 요즘에 뭐 조금 이제 들락날락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거는 아니고 이제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버팔로가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 경기는 맥데이빗 없이도 좀 수월할 수 있겠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이 오늘 경기랑 이제 이틀 뒤에 있을 이 밴쿠버와의 경기 이 2경기에는 특히나 2팀 다 이제 완전 못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에드먼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경기 경기 출장 정지 3경기 정지 맥데이빗 3경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올 시즌 에드먼턴의 에이스는 냉정히 말하면 맥데이빗이 아닙니다. 바로 드라이사이틀입니다. 현재 리그 오늘까지의 포인트 리더가 지금 맥키넌 선수가 74포인트, 쿠체로브가 69포인트, 그리고 공동 2위로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지금 69포인트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맥데이빗 선수보다 더 포인트가 많고요. 뭐 이제 경기 수도 이제 뭐 부상이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전체 포인트로 보면은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지금 현재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드라이사이틀이 에이스냐라고 하는 거냐면 단순히 포인트가 뭐 절대적이긴 합니다. 일단은 전체 포인트 말고요. 이븐 스트렝스가 이제 5on5 보통 이제 5on5겠죠. 파워플레이를 제외한 포인트 리더는 지금 맥키넌 선수가 53포인트,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51포인트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맥데이빗 선수보다 지금 6포인트나 더 많죠. 경기 수가 이제 3경기를 더 뛰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을 보면 란타넨 선수보다도 많고 쿠체로프 선수보다도 훨씬 많고 거의 9개 이상 많은 거죠. 포인트가.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올 시즌 에드먼턴의 에이스로 그나마 이제 다행이죠. 맥데이빗이 지금 남은 다음 3경기를 못 나오는 상황에서 드라이사이틀 선수는 해줄 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드라이사이틀 선수의 퍼포먼스를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공격이야 뭐 워낙 뭐 할 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데 수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이 수비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위험한 찬스를 안 내주는 그런 레이팅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수치로만 보면 수비가 전전 시즌에 7%, 그 전 시즌은 26%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87%.
밑에 이제 존 커버 레인지를 보시면은 올 시즌에 거의 지난 시즌보다 2배 이상으로 확, 거의 2배죠. 확 올라가는 모습으로 디존 커버가 92%, 상위 92%를 찍어주고 있어요. 경기를 보다 보면 수비존에서 몸싸움도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퍽 배틀, 이제 몸으로 이제 보딩해서 막 퍽싸움 할 때 그것도 힘으로 이기는 장면이 그 전보다는 훨씬 많아졌고요. 꾸준히 백체킹. 이제 드라이사이틀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선수들은 막 수비에 신경을 쓰는 게 뭐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팀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은 그냥 공격 다 해서 포인트 많이 쌓아줘. 이게 사실 넘버원이지 뭐 수비를 좀 못한다고 해서 드라이사이틀 선수를 뺄 일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잖아요.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올 시즌에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몸싸움도 이겨주고 그 전보다 더 적극적인 몸싸움, 그 다음에 백체킹, 스틱 체킹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진 올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플레이 오브 레이팅뿐만 아니라 다른 세이버 매트릭스 같은 그쪽 사이트에서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 단순히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수비전에서 움직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골을 허용하거나 위험한 찬스를 내주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 올 시즌에. 그게 이제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아이스 전체 세계존에서 모든 곳에서 지금 임팩트를 남겨주고 있어요. 오일러스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순히 파워플레이, 그러니까 맥데이빗에게 이제 맥데이빗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사이틀 선수를 조금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맥데이빗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맥키넌도 옆에 란타넨이 있고요. 뒤에는 마카르가 있어요. 네, 마카르랑 란타넨도 탑 레벨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맥키넌도 거기에 이득을 보는 거고 드라이사이틀 선수도 같은 맥락이죠. 네, 맥데이빗의 이득을 이제 이점을 받아서 포인트를 많이 쌓은 것도 있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5on5에서는 오히려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고 있고 맥데이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엘리트 선수들보다 많이 쌓아주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수비에서도 네,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잘해주고 공격에서도 단순히 파워플레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은 스텝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이 MVP 후보에 지금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포인트도 이제 상위권이기도 하고 이제 맥키넌 선수랑 드라이사이틀 이 두 선수의 2파전이 되지 않을까. 아직 이제 시즌이 절반 정도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올 시즌 드라이사이틀 선수의 MVP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맥키넌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런 페이스로 간다면 이 2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맥데이빗이 없는 에드먼턴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캐리 해줘야 됩니다. 다음 3경기 동안.